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도 하고 연두색인가봐요, 연두색. 그리고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이 돼서 됐던 빅터 차 또 임명이 취소되는 그런 그런 상황도 일명 취소인가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정 취소. 내정 취소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네.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미쳐버립니다, 이거 이 얘기가. 네.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세상이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연두교서. 네. 연두교서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정연설이죠. 네. 매년 가가지고 의회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또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없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안 지식을 보면은 걔네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 13개 식민지로 시작해서 각 주별로 열심히 이렇게 자기들이 주체대결을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연방이라는 건 어쨌든 그 주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미합 중국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라는 건 연방의 대장인데 네. 의회라는 곳은 상원의 경우에 이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원은 이제 주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연방 정부는 이러저러한 것을 하고 있고 이러저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의회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네. 그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상원과 하원들이 모여서 박수를 막 치죠.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얘기를 잘 듣고 이제 그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거기 이제 양당제니까 야당에서 이제 반론 연설을 하고 네. 또 박수 치고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연두교서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거기서 그의 핵심 정책 이런 게 다 언급이 되고 그렇죠. 그 네. 대통령은 이 연두교서를 어떻게 하면 명연설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걸 잘 기획을 하죠. 네. 그 트럼프가 이제 했는데 핵심을 얘기하면 일단 자기의 치적을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네. 법인세, 감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참 좋아지고 대단하다 너무. 그리고 그런 얘기 한참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참 뜨거운 문제인 이민자 문제. 네. 그 다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민자 2세들이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부모를 따라서 이제 입국한 사람들에게 네.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장벽 예산 이런 거랑 딜을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무슨 거기서 거짓 속을 얘기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엄청 골치가 아팠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적 문제였다고 하면 국외적 문제로는 북핵 문제와 네. 중국 러시아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 북핵 문제를 얘기할 때 정확히 얘기하면 북이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의 타격 능력을 갖춰가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네. 그리고 탈북자 한 사람을 탈북자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양반을 불러가지고 직접 이제 그 의회에다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양반이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연두교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 CNN 등이 보도를 할 때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도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내용을 다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신문 기사로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별로 이렇게 이렇게 파장이 있는 언급들이 네. 안 나온 걸로. 트럼프가 즉흥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두교서에서는 그러지 않았대요. 네. 트럼프부터 그대로 읽었대요.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한 행사인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발언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열심히 이제 요즘에 보고 있는데 사실 이상 징후는 작년 12월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해상 차단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이. 네. 이제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재를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등등이 바다 위에서 공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원유를 옮겨서 몰래 주고 있다. 네. 그걸 차단해야 된다. 그걸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도 해야 되지만 주변국들이 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제 그 해상 차단을 막기 위해서 협력을 하려면 그 주변국들이 누구냐?
결국 이제 중국이죠. 중국더러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그게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해상 차단이든지 어떤 대북 압력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죠. 일본이 있죠. 네. 일본은 자기들의 개헌 문제가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섭니다. 그 개헌이라는 것은, 재무장을 하는 것이니까, 북한을 예를 들어서 북한이 사고 치면 미국이 와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네. 이러면 그러려면 우리 재무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헌 논리인 것이고. 그렇죠. 그 중국하고 한국이 반발할 텐데 어떡하지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창에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시진핑을 또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어쨌든 이런 움직임을 막 보이고 있는데 계속 강경한 입장인 게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우리는 계속 대북 어떤 그 모멘텀을 형성해 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계속 일본은 미국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괌 기지나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 미국이 엄청 무시무시한 전폭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 시점에 북한은 열병식을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굴종적으로 네. 그것을 하고 있다. 그거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지만 북한의 열병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금강산에서 합동공연 취소라든지, 사실 그런 행위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네. 이런 주변국들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한 반응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지나면서 아주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그게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 어떤 북미 간에, 왜냐하면 미국이 이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만 해도 어떤 대화의 의지를 내비친다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경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강경한 군사적 옵션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이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평창 이후에 북미 대화 국면이 오는데 그 국면에서 레버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든지, 네. 그게 아무튼 뭔진 모르고, 아니면 중간 선거에서 11월 달에 중간 선거 하거든요. 네. 중간 선거라는 건 하원 선거, 그다음에 상원 일부 선거를 하는 게 중간 선거죠. 그게 이제 정권의 이제 재선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 네. 트럼프 임기가 4년이니까. 네. 네. 그 중간 선거에서 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북핵 문제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지금 미국인들이 이 북한의 본토 타격에 대해서 많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강경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마크 리퍼트 이후로 주한 미국 대사가 없어요. 네. 마크 네퍼라는 사람이 거의 지금 1년 정도 공석. 네. 네.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안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백악관이. 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보내는지. 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파이어 앤 퓨리라는 책에 보면은 네. 트럼프가 너무 준비가 없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인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리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근데 그 책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러게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나간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기간이 엄청 길었고. 네. 그리고 물론 당선될 거라고는 많은 예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나름 짜여진 진영이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인사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좀 납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책이 되게 오바인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책은 상당히 오바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자체가 공화당의 아웃사이더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네. 그 인적 관계들을, 인적 풀을 갖추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중간에 스티브 배넌이나 이런 원래 공화당과는 이질적인 네.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정권에 이제 그 어떤 지분을 행사하면서 그런 원래 공화당의 네오콘류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외교 정책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주한미국 대사가 내정이 안 됐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빅터 차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물망에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 거의 확정적이었던 거죠. 네. 빅터 차라는 사람은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인가요? 예, 약어로 CSIS인데 네. 이제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가 중앙일보에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유명한 데인데, 미국에 이제 그런 외교 정책 싱크탱크들이 몇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CSIS는 대개 이제 공화당 성향입니다. 네. 공화당 주류 성향이고 그래서 CSIS가 절대 온건파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당하는 데가 뭐 브루킹스 연구소 이런 데죠. 네. 근데 요즘엔 브루킹스 연구소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건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CSIS 측 인사고 빅터 차라는 사람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북관도 절대 비둘기파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매파적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썼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매파적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재와 압박을 끝까지 해서 네. 북한이 두 손 두 발 들게 나오도록 제재와 압박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개념으로 보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네. 그리고 대북 대화나 이런 걸 재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로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봐도 강경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강경파기 때문에 내정이 됐겠죠. 근데 내정이 취소됐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죠? 왜냐? 그래서 그걸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네. 그게 충격적인 거죠. 빅터 차라는 사람이 두 가지 지점에서 트럼프 백악관하고 충돌했다. 네. 첫 번째는 코피 작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 조선일보가 어디에서 세게 썼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사설은 다 그 얘기예요. 조중동은 네네네. 다 그 얘기인데 코피 작전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건 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거니까 뭐. 코피 작전은 뭔가요? 그거는 이거 바로 다음에 제가. 네네네. 그다음 한미 FTA 폐기까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네. 두 가지 문제에서 정책적인 이견이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정을 취소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피 작전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코피 작전이 뭐냐면 이제 코피 작전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블러디 노우즈인데 영어 잘 못하니까 뭐 그게 뭐 모르죠.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맞짱을 뜰 때 말이에요. 네. 일단 코를 때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코피를 보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시점에서 일단 1라운드 끝이에요. 네. 코피가 나는데도 내가 한번 해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끝낼 거냐를 결단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네. 코피가 일단 나면. 근데 코피가 나기 전까지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주먹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그 코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 아주 상징적인 타격을 타격을 입혀야 입혀서 얘들이 북한이 해서 이게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타격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으시군요. 손 들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네. 네. 이 얘기는 선제 타격론이나 예방 타격론,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타격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선제 타격론, 예방 타격론, 그다음에 외과 수술적 타격론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북한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다 알아내서 네. 우리가 군사적으로 타격을 해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격을 해도 북한이 보복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네. 그래야 보복이 없고 그 다음 수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코피 작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복을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핵심이에요. 네. 걔네를 보복 군사적 능력을 불능화시키든 말든 우리가 펀치를 날려서 코피가 나면은 보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대화를 하면 된다라는 게 코피 작전입니다. 네. 이 코피 작전을 백악관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전면적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이 남한에 존재하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인질로 해서 그 인질을 가지고 보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화 국면이 안 열린다라고 미국은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 국면을 만들려면 군사적 타격이 가능해야 된다. 네. 그러므로 코피 작전을 얘기한다. 이제 이런 이제 전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선제 타격론, 예방 타격론, 외과 수술적 타격론보다 훨씬 그러면 코피 작전이라는 것은 백악관의 군사적 옵션 행사에 무게감이 확 실려 있는 거죠. 네. 근데 빅터 차라는 사람의 생각은 북한이 보복을 안 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북한이 보복할 경우에 남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네. 빅터 차는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네. 그 사람 아버지인지 처가인지 전남 강진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또 우리 또 일베 회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가지고 또 빅터 차는 전라도 사람이 자꾸 이러는데 네. 그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네네.
기본 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대책이고 그것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작전이다라고 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백악관은 시끄러 그러면 너는 하지 마라고 해서 내정을 취소했다는 거죠. 네. 아그레망까지 받았어요. 아그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대사로 보낼 테니까 한국 정부가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은 대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외교적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이 그 의견을 당연히 감안해서 그러면 인사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그레망 했어요. 네. 빅터 차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그레망까지 받았는데 이 대사를 내정된 데서 취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올 사람은 빅터 차라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보다 더 강경한 사람이. 네, 더 꼴통 같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얘기가 잘 되겠느냐. 네.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네.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를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다 알죠, 그것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효과로 이후에 북미대화가 열리면 그 북미대화에서 그러면 무슨 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지 않죠. 다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도 해서 북한을 여기다 앉혀놓고 네. 북미 대화의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그나마 코피 작전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미국이 강경한 군사적 대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고개나 숙이고 이렇게 굴종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 종북이다. 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저는 집에서 보다가 이거 미치겠다는 거죠. 네. 이게 그 단순히 그 주한미 대사가 뭐 선임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로 지금 올림픽이랑 여러 이슈들을 합쳐서 보면 상당히 좀 올림픽 이후에는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여론이 그렇게 나오겠죠. 뭐 그거 봐라. 올림픽 때 네. 그렇게 단복 단일팀 억지를 해주고 네. 뭐 이렇게 커졌다, 커졌더니 또. 또 결국은 또 북한이 저렇게 네. 또 배신대로 나온다. 네. 이런 여론이 또 강하게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부분의 위기의식에 어쨌든 1차적인 원인은 뭐 미국 쪽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때인데 그 네. 여론이 또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두렵긴 하네요.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방선거에 엄청 악용하겠죠. 네. 사회주의 헌법 얘기하면서. 그러게요. 네. 종북 얘기하면서.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하튼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지금 이 대북 관계와 대미 관계 이런 그 동북아 정치를 어떻게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CNN 등이 보도를 할 때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도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내용을 다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신문 기사로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별 이렇게 뭐 이렇게 파장 있는 언급들이 네. 안 나온 걸로. 트럼프가 즉흥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두교수에서는 그러지 않았대요. 트럼프도 그대로 읽었대요.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한 행사인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발언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열심히 이제 요즘에 보고 있는데 사실 이상 징후는 작년 12월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상 차단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이. 네. 이제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재를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등등이 바다 위에서 공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원유를 옮겨서 몰래 주고 있다. 네. 그걸 차단해야 된다. 그걸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도 해야 되지만 주변국들이 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제 그 해상 차단을 막기 위해서 협력을 하려면 그 주변국들이 누구냐? 결국 이제 중국이죠. 중국더러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그게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해상 차단, 법인세, 감세,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참 좋아지고, 대단하다, 너무. 그리고 그런 얘기 한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뜨거운 문제인 이민자 문제. 네. 그 다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민자 2세들.
이민자 2세들이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부모를 따라서 이제 입국한 사람들에게 네.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장벽 예산 이런 거랑 딜을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무슨 뭐 거기서 뭐 거짓 속을 얘기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엄청 골치가 아팠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적 문제였다고 하면 국외적 문제로는 북핵 문제와 네. 중국 러시아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 북핵 문제를 얘기할 때 정확히 얘기하면 북이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의 타격 능력을 갖춰가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네. 그리고 탈북자 한 사람을 탈북자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양반을 불러가지고 직접 이제 그 의회에다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양반이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연두교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정권이든지 어떤 대북 압력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죠. 일본이 있죠. 네. 일본은 자기들의 개헌 문제가 여기 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섭니다. 그 개헌이라는 것은 이 뭐 재무장을 하는 것이니까 북한을 예를 들어서 북한이 사고 치면 미국이 와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네. 이런 그러려면 우리 재무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헌 논리인 것이고. 그렇죠. 그 중국하고 한국이 반발할 텐데 어떡하지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창에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시진핑을 또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어쨌든 이런 움직임을 막 보이고 있는데 계속 강경한 입장인 게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이.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우리는 계속 대북 어떤 그 모멘텀을 형성해 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계속 일본은 미국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괌 기지나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 미국이 엄청 무시무시한 전폭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네.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 시점에 북한은 열병식을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이제 굴종적으로 네. 그것을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도 하고 연두색인가봐요. 연두색. 그리고 그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이 돼서 됐던 빅터 차 또 임명이 취소되는 그런 그런 상황도 일명 취소인가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정 취소. 내정 취소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네.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미쳐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네.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세상이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연두교서. 네. 연두교서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정연설이죠. 네. 매년 가가지고 의회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또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없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안 지식을 보면은 걔네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 13개 식민지로 시작해서 각 주별로 열심히 이렇게 자기들이 주체대를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연방이라는 건 어쨌든 그 주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합 중국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라는 건 연방의 대장인데 네. 의회라는 곳은 상원의 경우에 이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원은 이제 주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연방 정부는 이러저러한 것을 하고 있고 이러저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의회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네. 그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상원과 하원들이 모여서 박수를 막 치죠.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얘기를 잘 듣고 이제 그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거기 이제 양당제니까 야당에서 이제 반론 연설을 하고 네. 또 박수 치고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연두교서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거기서 그 해의 핵심 정책 이런 게 다 언급이 되고 그렇죠. 그 네. 대통령은 이 연두교서를 어떻게 하면 명연설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걸 잘 기획을 하죠. 네. 그 트럼프가 이제 했는데 핵심을 얘기하면 일단 자기의 치적을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네.